자, 오늘은 기존 금융 시스템에 아주 과감한 도전장을 내민 제안서 하나를 샅샅이 뜯어보려고 합니다. 바로 디파이라는 건데요. 과연 어떤 내용인지 지금부터 저랑 같이 한번 보시죠. 이야, 시작부터 굉장히 강렬하죠? 우리는 개 같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정말 도발적인 문구로 시작하는데요. 이건 뭐 기존 금융 시스템이 근본적으로 잘못됐다고 그냥 대놓고 선언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아니 대체 뭐가 그렇게 문제라는 걸까요? 네, 이 제안서가 정조준하는 건 바로 우리 모두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은행 중심의 금융 시스템, 바로 중앙화 금융, 줄여서 CFI입니다. 이 시스템이 우리를 배신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장을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첫째, 은행이 우리 돈 가지고 뭘 하는지 우리는 전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 불투명하죠. 둘째는 불공정하다는 겁니다. 은행은 엄청난 돈을 버는데 정작 우리한테 주는 이자는 1%도 안 되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무 구식이라는 거예요. 은행 문 닫으면 내 돈도 같이 쉬어야 하고 심지어 이자율은 물가 상승률도 못 따라가니까 가만히 둬도 내 돈의 가치가 계속 깎여 나간다는 아주 뼈아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대안이 있어야겠죠? 이들이 제시하는 새로운 세상은요, 더 이상 은행 같은 기관을 믿는 게 아니라 기술, 그 자체를 믿는 세상입니다. 이게 바로 탈중앙화 금융, 우리가 아는 바로 그 디파이입니다. 이 둘의 차이를 보면 개념이 확실해집니다. 기존 금융이 사람과 기관을 믿어야 했다면 디파이는 그냥 코드와 기술을 믿는 거예요. 사람이 중간에 낄 일이 없으니까 실수나 부패 가능성이 사라진다는 거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내 돈의 주도권이 은행이 아니라 온전히 나에게 돌아온다는 겁니다. 이건 정말 근본적인 차이죠. 아니, 그럼 어떻게 사람 없이 이게 다 돌아가냐고요? 바로 스마트 계약이라는 기술 덕분입니다. 쉽게 말해서 미리 모든 규칙을 코드로 짜놓는 거예요. A라는 조건이 충족되면 B를 실행해라 하고요. 마치 우리가 자판기에 돈을 넣으면 알아서 음료수가 나오는 것처럼 사람의 판단이나 개입이 전혀 필요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실수나 속임수가 아예 끼어들 틈이 없다는 겁니다. 자, 이제 개념은 좀 잡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걸 실제로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느냐, 이게 제일 궁금하시겠죠? 이 제안서에서는 아주 간단하게 딱 3단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일단 우리가 쓰는 돈을 디지털 달러로 바꿉니다. 가치가 달러에 고정돼 있어서 안정적이에요. 두 번째, 이 디지털 달러를 나만 열 수 있는 디지털 지갑에 넣습니다. 이게 이제 저만의 새로운 은행 계좌이자 개인 금고가 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이 지갑에 있는 돈을 디파이 프로토콜이라는 곳에 스테이킹, 즉 예치라는 겁니다. 이건 뭐랄까, 은행 예금이랑 비슷한데 돈을 넣자마자 바로 수익이 나기 시작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이 제안서가 아주 강력하게 주장하는 포인트가 나옵니다. 은행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으리리한 건물에 수많은 직원들 월급에 운영비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런데 디파이는 그냥 프로그램, 즉 코드만 돌아가는 거니까 그런 비용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럼 그 아낀 돈이 다 어디로 가겠어요? 바로 사용자, 즉 우리에게 수익으로 돌아온다는 거죠. 아주 간단하고 강력한 논리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디파이라는 큰 개념에 대해 알아봤다면요. 이제부터는 이 제안서의 진짜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바로 이 모든 기술의 정점에 서 있다고 주장하는 특정 상품, 올림푸스 팩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들이 내세우는 논리가 꽤 흥미로운데요. 올림푸스 팩트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는 점을 계속 강조해요. 2008년 금융위기 때 나온 비트코인부터 시작해서 이더리움, 그리고 엄청난 화제를 모았던 올림푸스 다오까지. 이런 기술 발전의 역사 끝에 우리가 있다는 겁니다. 특히 중요한 건 바로 그 이전 버전의 문제점을 누구보다 잘 아는 원조 개발자들이 직접 단점을 개선해서 내놓은 완성형이라는 점을 어필하는 거죠. 이건 사실 굉장히 영리한 접근 방식이에요. 우리 예전 모델에 이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라고 솔직하게 인정을 해버리는 거죠. 그리고는 이번 올림푸스 팩트에서는 그 문제들을 이렇게 해결했습니다라고 딱 보여주면서 신뢰를 얻는 전략입니다. 예를 들면 너무 높아서 지속 불가능했던 수익률은 안정적으로 바꾸고 대규모 매도 사태, 즉 뱅크런을 막을 안전장치도 넣었다는 식으로요. 심지어 개발자들이 가져가던 수익 10%도 없애고 전부 사용자에게 돌려준다고 하네요. 특히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혁신으로 꼽는 게 바로 스마트 캐싱이라는 시스템입니다. 사실 암호화폐 투자할 때 제일 무서운 게 가격이 한순간에 폭락하는 거잖아요.
바로 그 문제를 막기 위해 특별히 설계된 방어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걸 통해서 기존 디파이 프로토콜들의 가장 큰 약점이었던 엄청난 가격 변동성을 잡고 전에 없던 안정성을 만들겠다는 게 이들의 목표인 거죠. 자, 이제 모든 기술적인 배경 설명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 제안서가 던지는 가장 달콤하고 또 가장 핵심적인 약속이 등장할 차례입니다. 바로 엄청난 부에 대한 약속이죠. 이들이 제시하는 예상 연간 수익률, 정말 눈을 의심하게 되는 숫자인데요. 복리의 마법을 통해서 무려 약 7,800%의 수익률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도대체 얼마나 엄청난 숫자인지 감이 잘 안 오실까봐 은행 예금이자랑 월 수익률을 비교한 표를 보여주는데요.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건 비교라고 말하기도 민망할 정도로 압도적인 차이를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이 제안서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아주 거대한 비전을 제시하면서 마무리됩니다. 바로 국가도 은행도 심지어는 노동도 필요 없는 미래가 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돈이 나를 대신해서 24시간 내내 일해줄 테니까요. 정말 솔깃한 비전이죠. 하지만 이 모든 건 우리가 아직 완벽히 이해하기 어려운 복잡한 기술, 그리고 전통적인 세상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엄청난 수익률 약속 위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제안을 들은 우리 모두에게는 마지막 질문이 남게 됩니다. 과연 이것은 세상을 바꿀 금융혁명의 시작일까요? 아니면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는 너무나도 위험한 도박일까요?